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5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8시 22분 41초 지나고 있네요. 북시리님 안녕하세요. 북시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네요. 소리 확인 감사합니다. 자, 소리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확인은 11. 자, 다른 분들도 해주시고요. 오늘은 뭐 얘기해 드릴 게 좀 있어요.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요. 복시리님만 해주셨는데 빠르게 확인들 해주시고, 오늘 시장, 이제부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분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오늘도 날씨가 추워요. 내일도 춥대요. 계속 춥대요. 그리고 뭐 눈도 온다라는 것 같던데, 올해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죠. 완전 후반부인데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어떻게 될지. 산타랠리가 오지 않으면 우선은 뭐 좀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눈 10cm 온대요. 전 눈 오는 게 싫어요. 전 진짜 눈 오는 게 싫어요. 눈 오면은 차도 더러워지고 길도 더러워지고 걷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은 눈 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들처럼. 그래서 애기들을 똥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나봐요, 어르신들이. 자, 25분이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무료 방송이 MTNW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많아요. 오늘 무료 방송이 이렇게 많은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시황에 대한 부분, 아침 시장 꼭꼭 찝어주는 거 김대중이가 최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FOMC 회의에서 50bp 0.5%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전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달려 있다. 뭐 맨날 하는 얘기예요. 파월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우 0.42%, S&P 500 0.6%, 나스닥이 0.7%.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빅스 지수가 6%가 밀렸습니다. 빅스 지수가 6%가 밀렸어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이 나타나면, 물가 상승에 대한 것이 잡히면 금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변동성 있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좀 피력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 뭐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77불 정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도 움직임이 뭐 평소랑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금리가 인상을 했으면 미국 강달러에 대한 것이 세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세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지금 15분 봉인데, 15분 봉으로 볼까요? 15분 봉인데 실질적으로 밀렸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강달러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려고 하다가 1,300원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됐었는데 새벽에
이것이 다시 한번 눌리면서 1,300원 미만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자, 장기간의 긴축 모드? 그럼 뭐 실적 주지라고 하고 그냥 오늘 제목을 좀 정했는데, FOMC 50bp 인상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점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보면은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점도표인데 뭐 정신이 없어요. 뭔 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 이렇게 봐도 뭐 이해는 잘 안 돼. 저도 잘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우선은 50bp를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4.5%에 도달을 했고, (4.5%에) 도달을 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년 2023년이죠. 2023년에 25bp씩 25bp는 0.25%를 뜻해요. 0.25%씩 4번 인상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정도를 더 올리겠다. 한마디로 이제 목표 금리를 5.5%로 올리긴 했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건데,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4번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싫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속뜻은 0.25%씩 4번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2월에 있을 FOMC 회의에 FOMC에서 0.5%를 인상을 하면 다음에는 0.25씩 두 번만 남았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3분기에까지 해서 금리 인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에 대한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자꾸 2%를 얘기를 해요. 파월이 연준에서 2%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더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긴축에 대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그죠? 한번 차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볼게요. 이거 분봉으로 바꾸고, 해외 나스닥 분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보면 급락을 했다가 올렸다가 내렸어요. 자, 금리를 50bp 인상한 것까지는 그래, 좋아, 감안할 수 있어,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이 파월에 대한 그 다음 발언으로 해서 밀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다우도 요동을 쳤는데, 이제 향후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은 단기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을 몇 가지는 했는데, 한마디로 10월달 11월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는 긍정적인데 2%까지 안 내려와서 우리는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한 것은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의도주 시황 뭐 놀면 뭐하니 등등등등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은 총알을 장전해 놓고 CPI에 대한 발표 이후에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보고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활동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기존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주도를 했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력도로 매수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 50bp 인상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총알을 조금씩 장전을 해서 쏘게 될 것이고, 제가 보는 포인트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장성. 따라서 지금 현재 내년에 대한 포인트, 어저께 여의도주 시황을 보신 분들은 제가 섹터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섹터 하나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나는 종목이 필요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저께 여의도주 시황 시청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33으로 확인 해주시면 제가 어저께 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봐야 되는 것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33님, 송나리샤님, 호치님, 볼케이노 5님 4분, 자스민님 5분, 2분만 더, 2분만 더, 2분만 더 해주세요. 에이, 그래도 행운의 숫자 7은 찍어주셔야죠. 그죠? 머니머니 형님, 북시리님, 바다님, 볼보님, 나라라투님. 갑자기 또 많아지셨네.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약간 제가 이게 기분파라서. 자, 어저께 이 사진은 올리기 싫은데, 제가 이제 막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캡처를 한 거라서, 자, 2023년 투자 유망 종목은 에이스테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긴 호흡, 중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6,7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 가격은 9,000원, 1차 목표 가격입니다. 손절 가격은 5,800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굳이 에이스테크냐? 너 그동안에 HFR 좋아했잖아. 왜 HFR, 에이스테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거랑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하면, 얘 2년 동안 밀렸어요. 2년 동안. 35,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4,700원, 한마디로 5,000원까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인도에서 나온 불씨가 있어요.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인도의 5G 장비 수주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5G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5G 섹터에 대한 성장을 확인하는 한 해다. 야, 5G 벌써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5G 장비 보급은, 이게 핸드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G 설치, 장비 설치는 많이 잡아야 약 30% 정도. 그런데 인도에서 5G 시장에 대한 개화기적인 모멘텀을 쐈습니다. 한 30조가, 한 22에서 30조 정도 되는 금액을 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적어도 4에서 5조 원 정도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첫 번째는 인도죠. 두 번째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세 번째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 등 중국 오지 업체 제재 법안 발의예요. 야,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화웨이에 납품하는 회사도 있지만, 자, 화웨이 관련되어 있는 매출도 있지만 미국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수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잡고 있고 발전 방향을 높게 잡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G 관련된 애들, 자, 에이스테크, HFR, 서진 시스템, 뭐 솔리드, 오이 솔루션, 요번에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어저께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엊그저께 추천드렸던 RF 머티리얼즈, RFHIC, KMW, 유니테스트 등등등등 이쪽 친구들에 대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좋지 않으면서 많이 밀렸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HFR은 안 밀렸고요. RFHIC 같은 경우보다, 서진 시스템보다 얘네는 올라왔잖아요. 그죠?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에이스테크는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2달 동안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2달 동안 확인했어요. 이제 머리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10초 남았네요. 동시효과 10초 남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동시효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예정대로 15일 열릴 듯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급속 확산에도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것이 급증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중국에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기 상승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전약, 후강에 대한 시장을 좀 살펴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쪽 포인트가 가장 그래도 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야, 특히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 두 개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잘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힌트는 오늘 너무 많이 드렸네요. 너무 많이 드렸고, 이제 내년 2023년을 준비하는 것들, 저는 이제 좀 자료를 좀 제작하고 있어서 저희 VIP 분들에게 이미지화해서 안내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레몽레인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걸로 한 7만 주 정도 걸려 있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 좀 그렇고, 어저께 시간에서 풍원종밀이 상한가를 쳤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좀 몇 개 나왔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아주 그렇게 나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웰크론도 시간에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으려나 라고 하는데, 걔는 아시다시피 조금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경보제야. 그리고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저는 어저께 상한가를 쳤던 KPX 생명과학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좀 전반적으로 다른 모습에 대한 시장 흐름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테마 관련해서 뭐 크리넨사이언스, 그리고 뭐 KM. 자, 하나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코로나 관련된 것으로 시장 트라이를 진행을 하실 것이면 배트 짧게 지시고 어느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지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도 수익을 위해서 김도영은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대한 준비가 내년을 위한 준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송곳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VIP 가족 방송으로 전환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두둑한 수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송곳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